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8억 1주택자 재산세 줄고 4억 2주택자는 감면이 0원이다. 네,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금액보다는 주택의 채수에 따라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팔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그 1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은 남기고 2군과 3군의 주택을 팔고 싶겠죠. 자, 그래서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2주택자 이상자 중에서 2군, 3군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리는 주택 중에서 3군보다는 2군 주택의 그 매물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면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내가 다주택자가 되면은 세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세금보다 더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정치 논리로 누더기가 된 재산세제, 재산 적은 다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게 된다. 네. 아까 기사에서 계속 연장되는 그런 기사고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제 팔기를 원할 것이고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가 있으면은 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당 논란이 된 대주주 3억 그 규제는 일단 유예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3억이 이제 유예가 됐고요. 지지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자는 부동산 투자자보다는 주식 투자자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금리에 부동산 세금이 오르고 있지만 당장 주식으로 돈이 몰리기에도 현재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역대급 실적 삼성전자 올해 35조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29조, 2019년도에 26조를 투자를 했는데요. 올해는 역대급으로 투자 금액이 늘어났네요. 네, 정말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생활 가전, 모바일,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목해서 볼 점은 모바일 시장이 그 매출액은 더 크지만 그 순이익은 더 적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은 매출액은 더 작지만 순이익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주목해서 볼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투자 금액이 천문학적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할 것입니다. 계속 초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1등이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초심을 유지하는 삼성전자. 네. 연구 개발비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정의선의 꿈 제네시스 5년 만에 글로벌 명차의 반열에 올랐다. 네, 5년 만에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제네시스가 명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SUV 쪽에 점점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SUV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그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프랑스, 독일 또 셧다운, 4분기 세계 경제 다시 꼬꾸라지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웨이브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비관론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저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경기가 같아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야지 오른다. 경기가 나쁘면 부동산 가격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도 공급이 부족하면은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역사상 계속 그랬었고요. 자, 과도한 세 부담에 회사 팔고 떠나는 그런 기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모펀드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상속세의 증가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들은 그 세금이 없는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장기화가 되면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립암센터의 신입 직원은 LG 로봇이라고 합니다. 운반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쉽고 단순한 일들은 인간의 노동력에서 로봇으로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롯데의 배송 혁명, 마트 절반을 물류센터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쿠팡뿐만 아니라 이렇게 롯데도 주문한 지 2시간 내에 제품을 보내주는 바로 배송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쿠팡이 어떤 지금 유통업 시장을 석권한 이유가 이 소프트뱅크가 제공한 천문학적인 투자금으로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롯데마트는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쿠팡의 물류센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료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더 비쌀 수가 있지만 이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그 운영 수익으로 그 임차료나 보유세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롯데가 매우 혁신적인 생각을 했고 롯데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벤처 밀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R&D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내에 CDO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CMO, 2025년에 CDO, 2030년에는 CRO까지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의 남쪽 끝이 바로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세계 1위 발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1등은 시장 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자, 미국 기술주 급락에 환차 손까지 고민 깊은 서학개미. 자, 미국의 기술주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달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1,000원 아래로 그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서학개미 분들은 고민의 시점이지만 저는 결국 미국의 기술주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충분히 하락했다고 느껴지면 그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광역시 전셋값 상승률 역대 최고, 울산 2달 새 8천만 원 껑충. 네, 지금 울산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셋가가 오르니까요. 자, 그래서 지방 투자는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그 1군 지역으로 8년 이내에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대란, 전세 부족, 전세값 상승은 서울과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봄, 여름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뭐 계속 서울 투자를 얘기했죠. 서울이 더 오른다 그런 이야기하고 뭐 이제는 오르는 곳만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경기도에 지금까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투자한 제 회원님들은 현재 지금 몇 달밖에 안 지났죠.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마천 복정역 위례 트램이 2024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위례가 참 위치는 좋지만 그동안 대중교통이 좀 약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위례의 가치와 위례의 입지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위례선 트램이 생긴다고 하면은 자, 5호선과 8호선의 이용이 되게 용이해지고요. 더 좋은 것은 이제 위례 신사선이 생기게 되면은 한 번에 환승 없이 한 번에 삼성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자, 한국 거주 외국인 충남 인구를 넘어섰다. 222만 명이고 59%가 수도권에 산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앞으로 한국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들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고요.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중국인 집주인들이 많이 늘어서 중국인 집에 한국인들이 뭐 전월세를 사는 그런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 인내심 한계를 넘은 당정청의 부동산 유체 이탈이라는 이런 글인데요. 그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임대차법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숫자가 많고 여당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낮추고 그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단기적으로 유일한 답입니다. 부동산 공급에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전월세 거래 암시장이 커진다 이런 기사인데요. 뭐 이명 계약서를 쓰고 이제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고 뭐 위로금은 뭐 200만 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결국 부동산 시장에 이제 암시장이 생깁니다. 네, 이미 생겼죠. 네.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하셨으니까요. 자, 얼마 전에 전셋집 하나에 9명이 집을 보러 가서 그 중에 5명이 제비 뽑기를 해서 그 집에 임차를 결정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만일 그 집주인이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1대1 면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외에 무언가를 더 줄 것입니다. 네. 그 주는 것이 다 틀리겠죠? 그게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게, 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규제도 네,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 세입자분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는 이사비로 뭐 그 집 크기에 따라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나가신 분이 나는 남들처럼 1, 2천만 원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횡화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집주인은 임차인들을 면접을 보고 뽑는 거고요. 이제 이사를 가는 임차인은 집주인한테 뭐 위로금을 달라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안 좋은 것인데 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대료를 또 상한시킨다고 하면요, 임대주택의 질과 양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임차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의 그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전세 물건이 뭐 그냥 있다는 거, 네. 전세 물건이 워낙 귀하니까요.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광고가 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방문한 어떤 그 수도권의 4,000세대 아파트는요. 네. 전세가 불과 2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집을 한 채씩 정해준 쿠바, 불법 브로커 없이는 이사를 못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쿠바에서는 뭐 집이 한 채씩밖에 없기 때문에 1대1로 맞교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바처럼 1대1로 집을 바꾸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려면 누군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이죠. 네. 자, 또 베네수엘라의 예를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임대료 상한제가 실행이 되면은 공급은 줄고 집 수리는 안 되고 뒷돈이 생깁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브레이크 없는 전셋값, 이제는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까지 밀어 올린다. 네, 뭐 이제는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의 대형 아파트 그렇게 비싼 것들은 무주택 임차인들이 살 수가 없죠.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들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이고 월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공급 부족에 저금리와 임대 물량 감소까지 합해지면 이것은 퍼펙트 스톰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기는 내년 가을입니다. 내년 가을에 저는 폭등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형편에 맞게 전세를 끼고 집을 무엇이든지 하나 사두어야 합니다. 네, 지금 하셔야 하고요. 당장 하셔야 합니다. 자, 신혼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포기해서 어떤 분이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전세 물건이 감소는 하지만,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감소를 하죠. 반면에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년 24만 쌍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모두 수요죠. 이들 외에도 독립하는 청년, 이혼하는 부부, 외국인도 새로운 수요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반면에 공급은 계속 부족한 거죠. 자, 이 그래프는 네이버에서 발췌한 그래프입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 추세로 가기는 하지만 연간
24만 채의 임대주택이 새로 계속 필요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공공주도 그런 임대주택으로는 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3월 대폭락장 재현 조짐에 미국 대선까지는 안개 속 증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공포지수와 다우지수가 서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높으면 주가지수는 낮고요. 공포지수가 낮으면 주가지수는 높아지는 그런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공포지수가 극에 달할 때가 최고의 투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10년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합니다. 네, 대폭락 때죠. 뭐 IMF라든지 뭐 리먼 사태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해 3월처럼 이렇게 대폭락이 왔을 때만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 종식 라인 그 이후의 경주. 자, 그런데 이 글을 쓰신 분은 최원식이라는 분인데 맥킨지 한국 사무소 대표라고 합니다. 자, 맥킨지가 뭔가요? 세계적인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네. 자,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정보 분석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상태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분은 역학적 종식을 21년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경제적 종식은 그보다 더 먼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년은 지금과 코로나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면계약 위로금 판치는 주택시장, 결국 문제는 임대차법이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반시장적인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주십시오라는 글인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뒷돈이 오가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선투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